MBN 박지현 전무입니다.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. 지난 주말에 DH차이 개포 단지의 그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실제로 또 청약 경쟁률도 최고 90대 1을 넘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청약 자격과 그 청약 저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고재필 팀장 나와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고 팀장님 그 한번 모델하우스 가봤어요? 아유 못 갔습니다. 사람이 워낙 많으셔가지고요. 네. 그 뭐 당첨만 되면 요새 로또라고 그러던데 그게 그 청약을 하려면은 뭐 통장만 청약 격조만 가입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또 자격이 또 필요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청약 조건들은 굉장히 이제 요즘에 뭐 무주택 세대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챙기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청약 관련된 상품에 가입하고 계셔야지 청약 자격이 있으십니다. 청약 관련된 상품이라고 하면 예전에 나오던 청약 부금, 그다음에 청약 예금, 요즘에는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주택 청약 저축입니다.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한 가지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자격이 있으시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영주택이면서 요즘에는 이제 수도권들은 거의 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.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품을 가입하셔야지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. 이 상품은 각 지역마다 그 평형마다 청약할 수 있는 금액 예치 한도들이 있습니다. 이 한도 금액이 청약하는 시점에 그 금액 이상으로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을 가입을 해야지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요. 이 가입 기간은 최초 가입일서부터 따지거든요. 그런데 이 최초 가입하실 때 예를 들어 33평짜리 가입을 하신다. 서울 같은 경우에 600만 원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. 6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. 목돈을 막 접근 방식으로 쭉 넣으시다가 돈이 부족하시다라고 하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해당 평형의 금액 이상으로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기간은 2년인데 최초 인정을 다 해주는 그렇습니다. 거는. 그게 첫 번째고요. 이제 요번에 이제 DH자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1순위자에 일단 들어가시고요. 그중에도 1순위자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1년 이상 거주하신 분, 1년 이하로 거주하신 분과 경기도에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서 1순위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가 마감이 되면 그 1순위에서 두 번째 밀리시는 분들은 당첨되지 못하십니다. 그래서 세대주이셔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하시고요. 그다음에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을 소유를 하셔야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약 금융상품의 1순위자라 하더라도 해당 그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실 자격이 되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요. 요즘에는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이게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에는요. 전용 면적 25.7평 이하, 그러니까 85m 평방미터 제곱 이하의 경우에는 100% 청약 가점제가 실시가 되고요. 그다음에 85m 제곱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인 경우죠. 초과인 경우에는 50%는 가점제, 50%는 저희 추첨제로 됩니다. 그래서 요게 굉장히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. 그냥 일단 지금 청약을 안 하더라도 예금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목돈을 안 넣어도 되니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을 하셔서 향후에 좋은 물건이 있다. 내가 이게 청약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좀 일시에 돈을 납입을 하시더라도 1순위 자격을 제일 먼저 획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하나 정도는 뭐 가입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. 그럼 그 예금 금리 같은 건 어때요? 예금 금리는 각 은행마다 고시금리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. 일단 요것은 주택 청약 관련된 예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정기 예금보다는 소폭의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.
고시금리가 매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바뀔 때마다 고시금리가 바뀌기 때문에요. 그건 그때 확인을 좀 해보셔야 조금 높다는 예, 조금 높. 그러면 뭐 당연히 들어야 될 네, 상품이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아까 청약 부금, 뭐 청약 예금, 청약 조금 이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? 네. 뭐 그 차이. 지금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 저축만 가입하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고요. 예전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청약 부금인 경우에는요, 옛날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과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 별도로 나뉘었었습니다. 청약 부금인 경우에는 공공주택, 흔히 주공아파트라고 했죠. 네,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그 적금형 상품이 청약 부금이었고요. 민영주택 에게 청약을 할 수 있는 예금 상품이 청약 예금이었습니다. 요 두 가지가 이제 신규 가입이 중단이 되면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청약 통장 같은 거 좀 활용을 뭐 지금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.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. 1순위자가 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.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세대주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약할 가능성이 없다. 가입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다음에 자녀분들이요. 이거는 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. 그러면 자녀분들이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금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뭐 2만 원, 3만 원, 뭐 5만 원씩 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나서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청약 종합저축 그때 물려주셔도 자녀분들이 그때 금액을 일시에 납입을 해서 바로 1순위 청약을 얻을 수도 있고요. 분가를 하게 되면 또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저쪽 요즘 뭐 가천이나 경기도에 좀 좋은 데 나오는 분양나 그때도 뭐 자격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? 네. 요즘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요.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약 가점제가 이제 거의 다 적용이 많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조금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50% 가점제, 50% 추첨제로 되는데요.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아쉽지만 경기도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인기가 있는 서울 지역에는 1순위에 당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. 과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과천 같은 경우도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1순위 중에 우선순위를 드리기 때문에 그 외곽에 이제 경기도권이나 서울에 저기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순위지만 그분들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전부 다 1순위에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당첨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니 또 이 당첨돼도 이제 요즘에 중도금 대출도 안 돼. 그럼 은행에서 좀 대출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? 네, 요게 이제 제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이기는 한데요.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개포 DH자이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수도권 내에서도 지금 공공주택 분양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중에 꽤 괜찮은 물건들이 조금 나오는 예정인 것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쪽을 보시면 굳이 서울의 강남을 이렇게 타겟으로 보시기보다는 지역마다 괜찮은 아파트에 1순위에 청약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전략을 좀 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주택 청약 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.